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좋다 말았던 시장인데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좀 받쳐주는 모습. 양 시장은 현재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인우 전문가님 그리고 김효거 전문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꼽아 놓은 8개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식품주들의 대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죠. 자, 이 신라면 가격 인상 소식에 따라서 농심대, 삼양식품 이 두 가지 종목들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대결이 오늘의 1라운드입니다. 자, 2라운드 대결 바로 보시죠. 전기차 관련해서 묶어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모그린텍이 올라와 있죠. 자, 이 종목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인데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로 성일하이텍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새롭게 상장한 대형 루키 성일하이텍 대 아모그린텍의 대결 바로 2라운드에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라운드 대결로 가보실까요? KH바텍과 SK네트워크스입니다. 자, 일단은 폴더블폰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 KH바텍이 올라와 있죠. 하반기 성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상대편에는 SK네트워크스의 다양한 사업들로 손을 뻗쳐가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메타버스로 그리고 오늘장 전기차 충전으로 한껏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잠시 후에 가려보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4라운드 대결입니다. 방산 관련주와 함께 최근에 신재생으로 떠오르고 있는 LX 일렉트릭입니다. 자, LIG 넥슨은 다들 알고 계시죠? 방산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3분기 인도네시아 무전기 수출 반영 등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고 LX 일렉트릭도 전력 관련주죠. 최근에는 신재생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대결 잠시 후 4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대결은요, 농심 대 삼양식품의 대결로 붙여볼 텐데 1라운드 대결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라면 얘기 좀 따로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다음 달 15일이죠. 라면과 함께 신라면의 가격 인상이죠. 그리고 스낵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에서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오뚜기나 삼양식품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끼리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자, 이 라면 가격 인상이 라면 만드는 이 식품주들 쪽에 좀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원자재 가격을 이제 대부를 지금 하는 게 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달러와 그다음에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같이 혼합된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은요. 사실 지금 이 시점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군부도 조국 대책 시작될 시점이 바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시점이었어요.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그때는 권장도 가격이라는 어찌 보면 캐치프레이드로 해서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기업을 압박하면서 물가를 최대한 서민 안정하게 맞추기 위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도 사실 하고 있지만 이거는 왜 하냐면 시장 경제에 이렇게 좀 사실 미치는 영향이 조금 파급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 신진을 딱 생각을 하면 라면 하면 그 밀가루 가면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거 반대 포장지, 화학 관련 종목이죠. 그 안에 수프 안에 뭐 들어있나요? 건더기 수프. 다 보면 안에 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지 그다음 건더기 수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심지어는 그걸 건더기 냉동 건조시키는 기계들도 지금 거래 정지당한 이제 일진바이오, 동일 건조. 관련된 그 사업분들이 꽤 많군요. 딱 라면 한 개만 듣고 100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100개는 무리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일단 부담은 심각해요. 자, 심각한데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좀 올리면 조금 일단은 수급이란 들어오는 부분에서 일단 정기적, 좀 장기적 상향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인 가능성은 있죠. 근데 저는 이 장기적으로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3년 이상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 3년을 간다 생각하고 봤을 때는 식품주는 전체의 포토의 한 10% 정도는 좀 차지하는 좀 약간 뭐 살아있는 그거는 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라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점은 이렇게 뭐 펀더멘탈적으로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 좀 그런 부분은 좀 모멘텀이 크지는 않다. 그냥 실제로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냥 상승하는 어찌 보면 그냥 부분이다. 우리가 조선에서 후판 가격 인상처럼 그냥
인상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올 초에 미국의 가주백화점 캘리포니아 가면 LA 가면 가주백화점이 있어요. 가주 마켓이 있어요. 예. 거기도 신라면이 조금씩 올랐었어요. 새우깡 오르고 꿀가백이 오르고 다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실질적으로 올려야죠. 그다음에 지금 납품 가격이 736원이라는데 마트 그 가격이 신라면이 네. 너무 좀 시대에 좀 안 맞는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물가에 비해서 내 월급은 안 오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물가는 오른다고 저는 봐지고 그 오르는 게 기업 측의 기업의 이제 내재적인 성장 가치성으로 봤을 때 이게 안전성을 좀 추구한다고 좀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희로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영호 전문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이 라면 가격 인상, 식품주들 쪽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이 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판매 가격 전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네. 반대로 이제 이 구매하는 입장에서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저항이 생긴다면 당연히 이제 판매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안 좋아지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판매 정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 판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적자인 상태예요. 라면을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기업 자체가 적자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 소비자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판매 정가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모멘텀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심이 이제 라면 가격 같은 경우 6.8% 상승을 시키고 이 라면은 거의 1년 만에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낵 같은 경우에 거의 6개월 만에 가격을 인상을 하는 건데 결국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밀가루라든지 파묘 같은 그런 원자재들이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수출을 할 때는 이 달러 강세인 부분이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이 원자재를 매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불리한 입장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원가 절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농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삼양이나 오뚜기에 비해서 적자폭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항매가 인상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시장만 보면은 네. 농심이 이제 좀 늦게 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아실 수가 있어요. 농심이 뒤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만큼 이 적자 폭에서 흑자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이 라면 시장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K라면이라는 그런 브랜드 하나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있을 때, 즉 수요가 많이 있을 때 라면에 대한 그런 가격 인상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모멘텀 나쁘지는 않지만 라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 기대감이 이미 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네, 그나마 이제 농심이 가격을 이번에 올리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그 재료만이 저는 하나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면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서 이 라면 가격 인상이 식품주들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점 큰 틀에서 일단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 농심 대 삼양식품의 대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지금 채팅창에 우리 인형의 거 안 나왔다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요. 그래서 출근 잘 했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고 잠시 방송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생겨서 오늘 하루만 잠시 빠진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농심 대 삼양식품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여러분의 선택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최희로 전문가님 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골라주시겠어요? 선택만 먼저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삼양라면 가겠습니다. 삼양라면, 삼양식품이죠. 삼양식품 가겠습니다. 라면 삼양식품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농심 가겠습니다. 신라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면에 많이 꽂히신 것 같아요.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일단 나뉘었거든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삼양식품을 조금 더 낮게 보시는 이유 살펴주시죠. 낮게 높게 봅니다. 좀 더 낮다고 보시는 이유. 낮다고 보는데. 예. 제가 사실 당연히 농심이 저는 라면 삼장 안 먹습니다. 그렇습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예, 삼장 안 먹고 불당면 정도만 먹고 하지만 일상생활에 집에서도 뭐 지금 나홀로 지금 다 홀로 가족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냥 식품 중에서 거의 뭐 주식에 거의 가깝다시피 라면은 대부분 많이 생활하는데 왜 제가 삼양식품을 좀 더 높게 보냐면 네. 농심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찌 보면 선두 대표주자인데 이 삼양의 기세가 지금 예전 같지가 않단 말이죠. 점유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해외 판매권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농심은 진짜 좋습니다. 배당이라든지 투자자라든지 안정성으로 봤을 때도 연기금이 한 11.1%가 들어가지만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6.7%가 연기금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정성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농심이 우수합니다. 자, 근데 삼양의 다음 후발적인 활동성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지금 그냥 미국이라든지 중동, 유럽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불당면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새로운 이제 브랜드화 구축, 그다음에 스낵이 없어요, 유일하게. 스낵이 많지가 비중이 거의 없다고 용역하고 그다음에 라면만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어찌 보면 시장 교두보를 봤을 때는 농심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아메리카 농심도 있고 상하이 농심도 있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이나 차트적인 그 흐름을 보더라도 이 삼양의 기세는 꺾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일본에 지금 새로 런칭하고 있는 지금 브랜드에서도 옛날 원조 삼양라면 지금 TV 시청하시는 투자가분들이는 대부분 60년대 그러니까 한 뭐 50년대생이나 60년대생 많으실 건데 그 삼양의 옛날에 구수한 전통적인 그런 성향을 지금 일본에서는 또 많이 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화 시키면서 고급화, 프리미엄. 사실 프리미엄화도 농심이 먼저 시작했죠. 블랙 신라면 시작했지만 삼양이 지금 그런 식으로 좀 가가기 때문에 아마 삼양이 지금 기세는 조금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농심보다는 시총적인 부분에도 좀 약간 약하고 해서 오히려 더 함께 성장성이나 이게 그게 펌핑이 좀 더 높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삼양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이 삼양식품이 앞으로 좀 치고 나갈 여지가 더 있다고 보셨는데 지금 농심으로 가주신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물론 삼양이라는 이제 부분이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 매출이 많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닭볶음면의 그런 힘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퍼져나간 그런 챌린지라고 하나요? 챌린지들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대단한 유행이었죠. 네,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면 수출을 많이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삼양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그런 모멘텀들은 삼양식품에 지금 이미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서야 적자폭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인상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기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네, 물론 이제 농심의 이제 라면이 신라면, 짜파게티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그럴 아닙니다. 리가 없죠, 우리 김영우 전문가.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제 라면 같은 경우에 신라면이랑 그 불닭볶음면 같이 섞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야 맛있습니다. 룰입니까? 네. 먹어보세요. 네, 이건 이제 번외적인 얘기고 이 농심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 기대감,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반기 수익 개선 기대감이 오히려 주가가 제 탄력성이 더 좋지 않을까.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농심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대 농심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좀 나뉘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선택의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어떻습니까? 와,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역시 오늘 라이벌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요. 삼양식품이 4강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농심에 대한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역시 불닭볶음면의 그런 매운맛을 이기기는 힘드네요. 네, 목표가 농심은 한 32만 2천 원 보고 있는데 지금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지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라면의 모멘텀으로는 지금 정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32만 2천 원으로 목표 주가 세워주셨으니까요. 농심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입니다. 전기차로 엮어볼 수 있는 종목들이겠죠. 전기차와 또 ESS 요 기대감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아모 그린텍이고요. 자,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한 신규 상장주 정말 대형 루키입니다. 이 성일 하이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두 종목 간의 대결 그 승부 결과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으로 가실까요? 성일 하이텍 가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저는 같은 의견인데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평가 구간인 아모그린텍을 한번 관심을 한번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선택은
성일 하이텍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성일 하이텍으로 봐주셨습니다. 예상이 좀 되기도 했던 게 최근에도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분 다 굉장히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네. 역시 패배떨이라는 키워드가 워낙에 막강한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12만 원을 저번에 목표가로 드렸었는데 네. 충분히 이 이상의 밸류를 측정받아도 될 만큼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 시장의 규모로 본다면 20조에 30조 생각을 하는데 지금 5년에서 10년 이후에는 600조 시장까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음의 미래 산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밸류 산업들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기차가 100%로 전환이 되면서 폐배터리로 그것들을 이제 재활용 수거해서 사용하는 그런 밸류 자체가 이 기업들의 배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일 하이텍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밸류를 지금 너무 저는 아직도 낮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미국 공장에 설립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즉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발판을 또 마련을 한다면 이 성일 예. 하이텍은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비캠이랑 성일 하이텍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세비캠 같은 경우에 먼저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낮다라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더 잘 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밸류들이 맞춰지자마자 또 순환매로 바로 성일 하이텍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장에서는 그만 관심이 언제든지 투자 그 모멘텀이 몰릴 수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성일 하이텍은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까지도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최인호 전문가님, 네. 그 아모그린텍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저는 소부장 강소기업이라고 예.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시총이 3천억이 안 되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특허적인 이 지적재산권만 하더라도 1,068건 정도 될 거예요. 네. 상당히 오. 크고 모든 이 지금 연성 회로기판인 FPCB 항상 말씀드렸던 그쪽에서도 이제 방열 소재 같은 그쪽 방열에서도 상당히 높고 지금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도 고부가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에너지 사업 관련된 또 전선 관련 종목들도 많이 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잡기는 참 좋지만 이는 지금 저점 밸류예요. 진짜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뭐 티칭이나 여러 가지 그게 맥점을 못 잡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상당히 이 쉽게 말하면 재산권도 워낙 풍부하고 가치성이 좀 높은 종목들을 좀 장기적 측면으로 좀 꾸준히 묻어서 가는 종목에는 아주 좋은 조합이고 실제는 이게 오늘 오른 것도 한 6% 정도 올랐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한 6.2%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 것도 사실은 이게 오른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오른 거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시장이 워낙 좀 냉대하고 뭐냐면 지금 대형 종목들이 빠지면서 이런 종목들이 약간 시장에서 좀 부각을 못했지만 조금 시장이 안정화가 좀 차리게 되면 다시 이런 종목들 소재 부품 위주로 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풍부한 기업들이 분명히 앞서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번 아모그린텍은 한번 꾸준하게 한번 매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일 하이텍과 아모그린텍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선택은 결과적으로는 성일 하이텍으로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오늘장 주가가 너무 화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 79% 득표를 했고요. 바로 이 종목 만장일치로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게 떨어진 아모그린텍에 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네, 잡아주시죠. 전년 대비 영업이 또 266% 올랐고요. 이 당기순이익이 무려 429% 올랐던 숨어있는 예.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시총은 작고 하지만 워낙 기술력과 풍부한 이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지금 대형주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 종목 아예 좀 사그러지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부각되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매집해 가시면서 평단가 맞춰 가시면 충분히 상승세에 이렇게 익절하실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편하게 마련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목표 주가 얼마입니까? 목표 주가 죄송합니다. 예. 예, 17,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아모그린텍은요 17,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모그린텍 가격 전략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8강 2라운드 마무리 짓고 3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 보시죠. 자, 일단은 폴더블폰 관련해서 대표 종목입니다. KH 바텍 올라와 있고요. 숨죽여 있다가 오늘장 하반기 또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이 종목은요 정말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었다가 오늘은 또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사업 이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자,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네. KH 바텍 대 SK 네트워크스 어디로 가실까요? 전 KH 바텍으로 가겠습니다. KH 바텍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예, 저는 숨나시고 SK 네트워크. 알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이번에도 의견이 좀 나뉘게 됐는데요.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네. KH 바텍 최근에 폴더블폰 기대감에 좀 좋다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다시 또 올라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전 예약을 이제 받았는데 사전 예약이 예상보다 더 크게 많이 이제 접수가 된 걸로 지금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컨센서스도 상회를 할 때 예상치보다 상회를 할 때 주가의 탄력성이 좋듯이 그렇죠. 이런 사전 예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아무래도 이 KH 바텍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KH 바텍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BH 이런 종목들이 네. 힌지에 대한 그런 파트를 많이 이제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독점 구조가 아닌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샤오미 힌지와 이 한국의 샤오미 힌지를 잠깐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예. 중국의 힌지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폰이 이제 앵커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접착돼서 붙지 않습니다. 살짝의 틈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틈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물방울 힌지라고 해서 이제 힌지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접히는 대신에 네.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물방울 모양의 그런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뭐 방수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이물질이 잘 네. 차단이 안 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만큼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힌지 기술이 예. 오히려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국내 기업들이 이제 쪼개지고 있다는 거죠. 힌지의 네. 그런 매출들이 쪼개지고 있기 때문에 KH 바텍은 어떻게 본다면 이 폴더블폰의 그런 힌지 하나만으로 이제 올라가기는 사실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폴더블폰에 대한 캐파 자체가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KH 바텍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네. 즉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투자 접근을 많이 했잖아요. 폴더블폰이 출시일이 다가오니까 이거를 매수해야겠다. 근데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재료의 소멸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재료의 소멸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실적에 대한 과시성이 나타나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건데 네. 결국에 이런 그 타이밍을 주식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힌지다. 이 힌지 자체 이 생산량 자체가 1000만 대 이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리폰의 그런 그 캐파 시장 캐파 자체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KH 바텍 관련해서 경쟁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가는 구조가 될 것이지만 이 폴더블의 캐파 자체가 커질 테니까 괜찮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네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반대로 또 SK 네트워크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요즘에 이런저런 사업 다 하는 것 같습니다. SK 네트워크스. 그러니까 지주사 같은 형태라고 저는 좀 봐줘요. 예. 왜냐하면 유통하고 무역을 주로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SK 브로드밴드 저는 왜냐하면 이 종목을 내 생활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있는 우리 집에 제 인터넷이라든지 TV도 SK 브로드밴드에다가 네. 뭐 SK 매직이라든지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네. 또 SK 렌트카인데 우리가 렌트카 뭐 제주도 부산 갈 때 여행 갈 때 그 렌트카가 아니고 장기 렌트카를 말하는 네. 겁니다. 장기 렌트카는 이제 꾸준한 이제 요금을 내면서 그냥 자기 차처럼 타고 다니는 거 그렇죠. 그거죠. 그리고 이 지금 보는 SK 네트워크스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네. 워커힐 호텔. 오. SK 성경 워커힐이지 네. 않습니까? 워커힐 호텔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쪽 부분은 약간 주춤합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좀 주춤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또 한 개 터진 게 뭐냐면 예스트래픽이라는 여기 예스트래픽이라는 네. 기업이 뭐냐면 우리가 하이웨이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렇게 외곽 순환 타고 되면 이제 하이패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예요. 그 만든 프로그램 회사인데 네.
우리나라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프랑스 기업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프랑스보다도 2초를 더 인식을 빨리 해요. 2초면 정도. 굉장히 차이 나는 어마어마하죠. 거죠. 네. 저는 옛날에 이 과정을 이제 자동차로서 겪어봤기 때문에 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해외에서도 느껴봤기 때문에 네. 2초 차이인데 그거를 우리가 정보통신의 기술력으로 앞당기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는 프랑스 기업으로 이제 했던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네. 다 국내 하이패스 스타일로 지금 많이 지금 거쳐가기 때문에 이 시장에 봤을 때 다양성이 되게 좋은 회사가 예스트래픽이 뭐냐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728억에 인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네. 그는 또 효과적인 또 부분, 또 시장의 또 뉴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낙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그 종합 상사로서의 어찌 보면 기업인데 주가는 사실은 너무 제자리 걸음이었었어요. 맞아요. 너무 제자리 걸음인데 이제 갈 때 됐다. 네, 향후 지금 왜냐하면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지주회사들이 지금 계속 끝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같이 휩쓸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원래 박스권, 우리 바스켓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그게 같이 묻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이 서서히 이제 관심을 가질 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소하지만 SK 네트워크 자동차 전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을 다른 종합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워크웨이 호텔을 가지고 있다. 그만하시면서 한번 종목 한번 집중해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는 SK 네트워크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선택 어땠는지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폴더블로 갔습니다. KH바텍이 68%좀 가뿐하게 승리를 챙겨가네요. 자, KH바텍을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쉽게 떨어진 SK 네트워크스는 가격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가격 어떻게 네, 볼까요? 좀 생소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SK 그냥 유통 그냥 물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목표가는 첫 번째 4,800원 정도를 먼저 잡으시고요. 예. 그게 돌파가 된다면 전고점을 저기 높은다면 저는 5,500원까지 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추세란 게 있어요. 네.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비주사 추세라든지 종합 상사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만 잘 타고 가신다면 충분히 이런 종목에서 생각지도 않는 수익을 얻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충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이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네트워크스 목표 주가 4,800원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5,500원까지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8강의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일단은 방산주 하나 올라와 있죠. LIG 넥스원, 워낙에 K 방산의 저력 최근 장에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맞붙는 선수는 LX 일렉트릭이죠. 이 전력 관련된 종목인데 요즘에 신재생으로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자, LIG 넥스원 대 LX 일렉트릭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인호 전문가님 두 네.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가시겠어요? 저는 좀 다르게 가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수익을 먹었기 때문에. 자, LS 그 농담이고 LS 일렉트릭 가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 LIG 넥슨입니다. LIG 넥스원.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또 나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의견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조인호 전문가님, 네. LS 일렉트릭을 더 낫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자, 일단은 지금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좀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예. 지금 상당히 좀 높아요. 그다음에 높고 상당히 이렇게 리듬이 일단 눌림목 제대로 주면서 엠파 파동을 해서 잘 올라가는 종목인데 문제는 지금 이 종목이 향후 방향성을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고객 전력 서비스라면 보통 이 전력이니까 어차피 한국전력공사랑 같이 파트너십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원격 감시 신 서비스를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다양성보다는 이 경기 침체 구간을 모든 시청자분이고 투자하시는 분들 알아요. 하반기는 힘들 거고 반도체도 힘들 건데 네. 국가의 예산과 자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돈이 실제로 가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어찌 보면 되게 쉽지만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게 하나 부분이 LS 일렉트릭입니다. 그렇다면 LIG 넥슨은 더 심하지 않냐? 국방 예산인데 당연히 그렇죠. 더 크지 않냐?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시간을 더 길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수입 더 낮지만 내년에 더 나고 더 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국방 예산도 있고 우리는 국방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해외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까지 몇 개를 보내돌라. 그러면 여러 가지 장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LIG 넥스원은 사실은 이게 저점이라는 생각이에요. 예. 이 10만 원이 더블 될 수 있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좀 너무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점에서도 정말 좋고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 시점으로도 좋은 종목이 LIG 넥슨입니다. 네. 그게 저는 봐지고요. 예. 근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 구간에서 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의 전기라든지 이런 연관성에 봤을 때 예. 제일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저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군요. 아니, 지금 왜냐하면 시점에. 경제,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구간, 그러니까 하반기 구간에까지 계속 네.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종목이라 봐지기 때문에 네. 또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메타버스는 쭉 가겠죠. 그럼 다시 이 종목은 또 사그라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래도 빠른 성장성과 또 강세가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LIG보다 좀 낫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는 LS 일렉트릭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역시 또 방산으로 가주셨네요. 네, 방산 제가 항상 하반기에 기대를 해보자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미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전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날짜로 해서 지금 6개월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양측이 지금 이렇게 휴전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네. 그만큼 이 전쟁에 대한 그런 재료들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거기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산업의 매크로 환경 자체가 방산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 둔화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재료가 그나마 방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쟁은 빨리 끝나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런 매크로 환경을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K 방산 업체들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그런 수급 환경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계속해서 밸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는 있지만 예. 저는 아직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비교를 해본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네.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LIG 넥스원은 한국형 제모에 대한 그런 개발이 또 나섰다라는 네.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드론, 북한의 드론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 북한의 드론을 잡을 수 있는 한국형 제모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모멘텀이 모여서 이 LIG 넥스원의 그런 실적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 밸류업 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LS 일렉트릭 대 LIG 넥스원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역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방산으로 갔군요. 자, LIG 넥스원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 종목 사각으로 올리겠고요. 자, LS 일렉트릭 조금 아쉽게 됐는데 최일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간단히 좀 잡아주세요.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예. 지금 이게 뭐 목표가 할 수 있겠지만 62,000원으로 잡고요. 왜냐하면 순환매 과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언제 2% 떨어질지 모르고 또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하시면서 들어가시는데 다시 또 부각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계속 풍력, 태양광부터 시작해 원전까지 연결성에는 무조건 일렉트릭이 다 들어갑니다. 어차피 예. 일단 전선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배선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일단 에너지 사업에는 무조건 일렉트릭이 들어간다 해서 현대 일렉트릭이 되었던 LS 일렉트릭이 되었던 이쪽 분야는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중요한 어찌 보면 섹터라고 좀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입니다.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지만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그때 62,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잡아드렸고요. 자, 그러면 8강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지금부터 4강의 1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입니다. 상당히 다른 두 종목 간의 대결이죠. 일단은 식품주 중에서 라면 관련된 종목 삼양식품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핫한 종목입니다. 폐배터리의 성일 하이텍. 삼양식품 대 성일 하이텍의 대결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삼양식품 대 성일 하이텍입니다. 어느 쪽으로 하실지 알 것 같은데. 네, 성일하이텍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자, 성일하이텍 김영우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저도 가실까요? 진짜 하고 싶은 삼양식품을 찍고 싶지만 계속 라면이 계속 입에 붙네요. 삼양식품을 찍고 싶지만 이 전문가가 삼양식품 찍으면서 전문가에 대한 좀 그 편견이 좀 생길까 싶어서 일단 성일 하이트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성일 하이텍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사실 뭐 워낙에 폐배터리라는 키워드가 강력하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시선이 좀 쏠릴 것 같은데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삼양식품 지금 라면 가격 인상 당장 나온 이슈인데 이거보다도 폐배터리가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아요. 사실 라면에 대한 모멘텀은 이전부터 이제 나오고 있었고 네.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곡물에 대한 그런 가격 상승의 이슈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멘텀은 좀 더 있다고 보는데 저는 폐배터리 시장만큼은 네. 이제 라면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은
사실 이제 기호식품이잖아요. 네. 기호식품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페베터리는 지금 사이클이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부터 이 페베터리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올 텐데 이 페베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성일 하이텍처럼 유가 금속을 추출하는 회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죠. 그 역할이 커진다는 거는 굉장히 부족해진다. 즉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그런 시장이 페베터리 시장이 2025년부터 저는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2030년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의 흐름들이 이제 광맥이라고 하죠. 네. 금광맥처럼 거기서 흘러갈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머지 않았다고 일단 생각은 해요. 예. 그래서 성일하이텍의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지금 거의 국내에서 대규모로 상용화시키는 그런 기업은 성일하이텍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남들이 이제 페베터리에 대한 그런 관심을 안 가질 2008년부터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은 말을 해봤자 입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네. 역시나 같은 선택을 또 해주셨습니다. 라면에 대한 이야기는 뭐 페베토리에 비해서는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제가 지금 상향식품을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삼양식품은 왠지 올드한 느낌이고 우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에 대한 색깔이 빨간 봉지 색깔 기억나시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임원진들이 70년대, 80년대 즈음으로 대표 교체되면서 그렇습니까? 지금 한 6명이 지금 다 70년, 80년생이에요. 임원들, 예. 이사들. 그러니까 아예 라면 시장을 MZ 세대처럼 어쨌든 예. 탈바꿈하기 위한 젊은 피가 그 임원들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일단은 다시 한번 부각한다는 점이 높고요. 혁신적이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점. 네. 일단 라면이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전쟁 리스크, 뭐 인플레이션에 해서 좀 그게 부각을 되면서 일단 다른 삼성전자 같은 거는 우하방을 하고 있는데 6만 원도 깨지는 상황에 네. 라면 올라갔다는 점. 어찌 보면 조금 약간 좀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지만 상반기 일단 이익은 작년보다 2배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장성을 봤을 때는 내재적 가치를 봤을 때는 네. 이 라면 시장도 이렇게 무서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국내뿐만 아니고 국내 인구가 줄잖아요. 근데 해외 시장에서도 워낙 부각을 받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외 노하우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진출로 가기 때문에 경쟁력으로 봤을 때 우위에 저는 압도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말레이시아 공장, 중국 공장부터 시작해서 뭐 헝가리 공장, 스페인 공장, 미국 공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나라마다 한다는 것은 CS 윈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한 10배 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까? 아니 공장들이 각 나라 각 지역에 다 붙어. 근데 맞아요, 맞습니다. 원래 페베토리 사업이 지금 아이 섹터군으로 이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템벨거에 어찌 보면 가능성이 있는 게 세비시라든지 세비캠이라든지 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되게 크게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이 놀라워요. 보고 있으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전문가 깜짝 놀라면 시청자분들은 이거에 모든 것 근데 집중하기 좀 힘들고 아무튼 시장은 좀 넓게 보시라고 숲을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튼 성인하이텍 참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자, 삼양식품도 좋지만 성일하이텍이 보다 나은 종목이다라는 두 분의 판단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오늘 장 무섭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성일하이텍 81% 가져갔고요.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양식품 김영우 전문가께서 네. 가격 전략 잡아주시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전략을 네. 12만 5천 원 잡고 있습니다. 12만 5천 원 이제 정고점 또 마찬가지로 정고점 부근을 잡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이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저는 재료 소멸 단계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다음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차라리 네. 이제 원재료 쪽을 주목받을 수 있는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예. 뭐 롯데칠성 이런 쪽 다른 음식료 쪽을 저는 보는 게 낫지 않나. 라면 쪽은 이제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삼양식품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4강의 또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폴더블폰 관련주 KH 바텍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입니다. LIG 넥슨의 대결 지금부터 두 종목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H 바텍 대 LIG 넥스원의 대결인데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둘 중에는 어떤 종목 가시겠어요? 방산 가겠습니다. 네, 역시 LIG 방산으로. 넥슨. 네. 자, LIG 넥스원 골라주신 김영호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는 LIG 넥스원입니다. 아, 두 분 다 역시 방사도로 가주셨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역시 계속해서 방산 쭉 밀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 모멘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상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지금 최근 같은 시장의 분위기로는 이 경기 둔화 침체가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 속에서도 매크로 환경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산업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엔터라든지 방산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방산은 실적 하나하나가 정말 단일 계약으로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지금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 폴란드발 이런 재료들이 한번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저는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수주 잔고가 연말까지 거의 11조 원대까지 예상이 되는 만큼 이 매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정말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LIG 넥스원을 저는 좀 눌림목 512평 이런 좀 급등하는 종목에는 512평 구간에서 한번 눌림 살짝 올 때 그때마다 이제 담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역시 KH 바텍 폴더블에 비해서는 이 방산을 좀 더 우위로 두고 계시네요. 진짜 어려운 종목이었었어요. 사실 네. KH 바텍은 이제 실제로 제가 뭐 이게 한번 들어 진입을 해봤는데도 예. 손절을 날 정도로 왜냐하면 쉽지 않군요. 트렌드와 시장에 뭐가 이렇게 오프닝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에도 한 1% 이상 갭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쭉 이렇게 장대 음봉을 뺄 정도로 네. 시장이 그다지 이게 경기 침체고 그러니까 과연 이 어려운 시장에 이는 고부가 산업인 어찌 보면 핸드폰 시장 중에서도 프리미엄폰이 파견나는 좀 약간 반대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시장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라고 그만 말을 했는데 핸드폰은 잘 될 거다. 좀 말이 좀 안 맞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경기 침체는 되지만 더 좋은 거를 쓰고 싶다는 또 어찌 보면 또 생각이 또 전환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요즘에.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서 KH 바텍도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LIG 넥스원은 나는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다고 생각해요.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LIG 넥스원은 안 봐도 괜찮아요, 사실은. 예. 그냥 어차피 시간 지나더라도 충분히 계속 올라갈 사람인데 이게 원래 제가 좋아하는 이 LG 이제 이노텍에서 일단 나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업 양수에서 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부터 시작해서 제조, 개발까지 이 다양하게 해서 이 방산 분야를 일단은 사업을 확대시키는 일단은 종목이기 때문에 LIG 예. 넥스원 같은 경우는요. 저는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더 각광을 받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네. 한번 그냥 관심 종목으로 그냥 하면서 지켜봐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LIG 넥스원 방산 종목으로 골라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번에도 승부가 아주 간단히 납니다. LIG 넥스원이 88% 득표를 하게 되면서 만장일치로 결승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KH 바텍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간단히 좀 잡아주세요. 최인호 전문가. 어려운 종목을 제가 네. 받았습니다. 예. 자, 일단은 2만 원을 이제 잡고요. 예. 왜냐하면 워낙 흔들림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적기 힘듭니다. 네. 자, 하반기 성수기 이제 효과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반기 되면 원래 그 전자 제품들이 매출이 좀 증대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는 원래 하반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보시면서 이분 4분기 영업 실적 기대가 펀더멘탈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 좀 낫지 않나 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KH 바텍입니다. 2만 원으로 목표 주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4강을 마무리해보고 대망의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최근에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맞붙게 되네요. 자, 배터리 관련주인 성일 하이텍 그리고 방산주인 LIG 넥스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승 대결 확인해 보시죠. 자, 조인호 전문가님, 성일 하이텍 대 LIG 넥스원 워낙에 또 강한데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제가 군대를 네. 전투 경찰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국방하고는 별로 그다지 이상은 나는 내수적인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성향 하이텍을 가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성향으로 가겠습니다. 성향으로. 왜냐면 워낙 알겠습니다. 쨍쨍한 종목이고 예. 트렌드가 강한 종목이라서 제가
성인 하이테크가 있습니다. 예, 성일 하이텍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성일 하이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방사를 쭉 가시더니 네. 자, 역시 폐배터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 방산보다 폐배터리로 가주신 이유 간단히만 좀 들어볼게요. 지금 오늘 성인 하이텍을 한번 주가 차트를 아침에 한번 좀 보니까요. 23일을 제외하고 이전 거래 4일 동안 계속 우상방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시장의 꽃이 차트인데 그 차트가 우상방을 한다. 이 트렌드 업종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업황이나 업종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 되는 부분에서는 약간 지금 머뭇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도요타 프리우스들이 지금 폐차 모면에 이제 되는 이제 단종되면서 이제 10년, 20년 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양극재라든지 이제 그 빼내거든요. 코발트도 네. 빼내기 때문에 이 영업적 이익을 좀 크게 볼 수가 있고 그 차들이 다 어디 있냐. 동남아 시장에 대부분 다 있고 중국,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 그러니까 있는 곳에 제대로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건식 수식을 잘 이용해서 다 뺄 수 있는 독과점적인 기술력을 최고의 기술력과 아무나 갈 수 없는 경지에 오르는 아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배터리 시장에서 성인 하이텍은 미국과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눌 정도로 좀 큰 시장의 큰 형님으로 지금 자리 등급을 좀 했다고 좀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호 전문가님, 네. LG 넥슨 계속 밀어붙이시다가 이제 또 역시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로 가주셨네요. 네, 뭐 종목 두 개 다 이제 좋은 부분이지만 네. 결국 기간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 끝나게 될 것이고 이 폐배터리 시장은 지금 이제 시작이다. 사이클이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사는 지금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돼서 한 번 더 강하게 터트려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기다리는데 성일하이텍은 거의 이제 이제 화산으로 본다면 이제 거의 이제 뭐라고 하죠? 활화산의 직전 단계인 네. 지금 휴화산인가요? 아, 네. 휴화산은 이제 끝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단계 직전 진짜 뿜을 수 있는 대피해야 됩니다. 네. 한방 치려고 허리 트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폐배터리 산업 안으로 우리는 대피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예. 증시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강세인 그런 트렌드 종목들을 우리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결국 폐배터리 시장은 네, 캐파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잡아도 사실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로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장 정말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성일 하이텍의 주가죠. 65% 득표를 하게 되면서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지금부터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는요,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 하이텍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일 하이텍 이렇게 미인주에 등극하게 됐고요. 지금부터는 이 가격 전략도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단 뭐 오늘 아쉽게 준우승을 하게 된 LG 넥슨 김영호 전문가님, 요 종목의 가격 전략도 봐주실까요? 네, LG 넥슨은 좀 이제 512평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면서 네. 512평이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해보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예. 일단 1차 목표가는 10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12평이 이제 닿을 때 한번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성일 하이텍은 어떻게 보세요? 성일하이텍은 지금 목표가 12만 원, 13만 원까지 다시 올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총이 아마 1조 2천억에 3천억 왔다 갔다 할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이상 한 2조에서 3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오늘의 미인주 성일 하이텍 종목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사실 성인할 때도 있지만 LG 넥슨을 조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지금 99,000원일 겁니다. 지금 시장이 99,000원인데 일단은 진입할 수 있는 기분은 좀 이렇게 음봉 나올 때 진입하면서 10만 원을 먼저 기준을 한번 마디가 잡고요. 그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한 13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네. 꾸준하게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성일 하이텍은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을 보고 있는데요. 예. 성인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워낙 트렌드한 일단 종목이고 업종이고 하나의 업황으로 이제 자리 잡는 폐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대장주로서는 일단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계속 이 종목도 계속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진짜 좋은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진입 구간과
그다음에 나와야 되는 구간을 잘 하시면서 너무 큰 이익보다는 좀 단계적인 목표 주가를 잡고 나오시는 게 네. 저는 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우승을 하게 된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요. 최인호 전문가, 김영호 전문가 각각 10만 원과 10만 5천 원 잡아주셨고요. 페페토리 관련주 성일하이텍 오늘 미인주죠. 가격 전략은 최인호 전문가 12만 원, 김영호 전문가 1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자리는 바로 성일하이텍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